네, 투자손자문법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증시는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을 조금 줄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 10포인트 정도 살짝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견조합니다. 자, 잠시 후 11시에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13-3366-0110 문자 그리고 02-3153-2610 전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저희 2부에서 준비한 내용들은요. 동상이몽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 신한 PWM 박재민 팀장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을 살펴보고 수급 관심주까지 짚어드립니다. 경제 흐름을 알고 시장을 읽는 이슈 정복하기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팀장과 함께 5월달 증시의 상승 반전 흐름을 이끌 요소들을 살펴보고요. 어닝 서프라이즈로 시장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애플 뉴 아이패드의 부품주들을 낱낱이 짚어봅니다. 네, 계속해서 현재 시장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강동서 아나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우리 증시도 좀 상승했으면 좋겠는데요. 4월 26일 목요일 오전장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0포인트 상승하면서 1972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1970선 회복하면서 올라주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1990, 2000까지 올라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급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또 개인이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 보이고 있는데요. 참 종잡을 수 없는 수급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기관이 100억 원 넘게 순매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도 마찬가지 동참하고 있습니다. 100억 원 넘게 순매도, 개인은 96억 원 순매도 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3.86포인트 상승하면서 487선까지 어느덧 올라왔습니다. 490선도 돌파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수급 한번 살펴보시면 기관은 4월 또 한 달 동안 이틀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팔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순매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44억 원 순매도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외국인은 35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 개인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환율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원 50전 하락하면서 1138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미국 연준 의장이 추가 부양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강한 하방 경직성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하단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FOMC 영향으로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인 영향에 원달러 환율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1130원대 중후반 흐름 보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1138원 선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8%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는 기아차만 0.2%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품주가 오늘 좋은데요. 현대모비스 1.3% 상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0.9% 약보합권에, 현대중공업은 0.6%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0위 살펴보시겠습니다. LG화학은 1.4% 상승하고 있습니다. 화학주가 조금 반등이 나섰는데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SK하이닉스는 1.2% 상승하고 있고 KB금융은 0.1%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나흘 만에 반등에 나섰습니다. 루머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2.6% 상승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유방암 치료제의 글로벌 임상은 이미 완료됐으며 특히 중국에서 임상을 진행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2.3% 시장 대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업종은 대부분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 살펴보시겠습니다. 포스코 ICT가 1.1% 시장 대비 하락하고 있습니다. SFA도 마찬가지로 0.5%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고 젠백스와 파라다이스만이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살펴보시겠습니다. 외국인 중심으로 기관 매수세 보이면서 전기전자 업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작년 3분기부터 3분기째 영업 손실 기록하게 됐는데요. 현재는 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일 연속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1.7% 상승하면서 132만 8천 원입니다. 어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보였던 LG전자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주 보시겠습니다. 기계주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순매도 보였지만 이전 3일 연속 순매수 이어갔던 기계주입니다. S&T 중공업을 중심으로 1.1% 상승하고 있고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도 0.9% 각각 0.2%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걱정 많던 화학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연일 하락하면서
현재 시장에서 급락했던 화학주가 장 초반 반등에 나섰는데요. 기관도 사고 있지만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걱정 많은 참 화학주인데요. 대응 전략 잘 세우셔야겠습니다. LG화학이 1.3% 상승하고 있고 금요석유도 2.1%,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2.1% 시장 대비 좋은 모습 그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좋지 않은 시장 속에서도 약진하는 자동차주가 오늘도 상승하다가 현재는 혼조세 보이고 주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0.7% 강보합권에 현대모비스가 1.3% 상승하고 있고 만도가 1.9%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날 미국에서 광우병 걸린 소가 확인됐다는 소식에 급락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주는 오늘 반등하고 있습니다. 한일사료가 4%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도 0.6% 강보합권에 머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반면 쇠고기 대체주로 부각되면서 전날 올랐던 종목들은 내리고 있습니다. 사조 오양이 2.9% 빠지고 있고 동원수산도 5.9%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 수처리 관련주들이 한국농어촌공사가 98억 원을 투입해서 농어촌 용수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는 계획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청정농업용수 공급기반 구축 및 수질보전 정책 수립을 위해서 농업용수 수질 조사에 총 40억 원, 수질 개선에 9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유보택이 11% 급등하고 있습니다. 젠트로는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업종은 3%에서 9%대 강한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살펴보시겠습니다. 유진기업이 하이마트의 CEO 리스크 해소로 강세 보이고 주고 있습니다. 전일 하이마트 이사회를 열어서 선종구 회장의 대표이사직을 박탈했는데요. 현재는 전일 대비 5.3% 급등하면서 4,005원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펜엔터테인먼트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세는 펜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드라마들이 흥행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드라마 해품달 흥행에 이어서 적도의 남자가 동시간대 시청률 1위에 오르면서 차기작 각시탈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6% 넘게 급등하면서 6,200원입니다. 네, 오늘도 중국 시장, 일본 시장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네, 시황센터 강동석 아나운서로부터 상세한 시장 흐름 짚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시장 흐름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부터 시작합니다. 자, 박성일 연구원은 반등 시에 대형주를 분할 매도하자, 박소영 대리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에 관심을 집중하자, 신용훈 연구원 박스권 하단 지지가 기대되는 장이다. 최희용 대리는 미국 부양책의 기대감, 반등을 기대한다고 하셨고요. 정영훈 연구원은 현금 비중의 확대, 보수적 대응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5인의 관심 업종입니다. 박성일 연구원은 어닝 개선세가 뚜렷한 게임주를 매수하고 박소영 대리는 자동차 부품주의 분할 매수를 얘기했습니다. 신용훈 연구원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그리고 정영훈 연구원도 같은 의견 줬고요. 최희용 대리는 자원개발 업종 현재가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자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자 교보증권 청담 지점에 최희용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시황은요? 네, 애플의 실적 호전과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다는 소식으로 경기회복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오전에 비해서 반등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오늘과 어제 해외 시황이 좋았는데 지금 시가보다 밀리는 그런 음봉이 코스닥과 거래소 이틀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반등이 나오면 팔자는 그런 심리가 아직 강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그런 수급과 심리 상태가 시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런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다만 또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코스피가 화요일 1950소사 50선이었는데 그게 단기 바닥으로 이제 모든 악재를 해소하고 지지가 가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해외 호재가 계속 반복이 된다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반등의 실마리를 잡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소는 그런 면에서는 좀 나은 편이지만 코스닥은 이미 심리적인 지지선인 121선과 지수 500이 깨졌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많은 기간 조정과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도 시가보다 낮은 음봉이 8일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뚜렷한 모멘텀과 테마가 부족하다는 점이 코스닥 시장의 현재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주가도 싸기 때문에 낙폭이 과했던 종목 위주로 선별을 해서 저가 매수에 분할 매수로 가담하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저 오늘 하신 말씀 중에 개인적으로는 자원개발업종에 대한 현재가 적극 매수를 말씀하신 게 눈에 띕니다.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관심 업종은 자원개발주로 꼽아봤습니다. 네, 대형주로는 주로 LG 상사, 그리고 대우 인터내셔널, SK 등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들 중에서 옥석을 가려서 투자를 한다면 적지 않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자원개발 관련 대형주들은 해외 자산 가치가 있는 그런 자원 관련 광고를 보유하고 있어서 원자재 가격이 반등할 시에 높은 평가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요. 최근 들어서 많은 가격 조정을 받았는데 펀더멘탈상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매수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 어떤 게 있습니까? 네, LG 상사입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2월 말에 6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거의 4만 원 저점을 찍고 이틀 동안 지금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LG 상사의 자원개발 이익이 작년보다 약 25%가량 성장한 2,500억이 기대가 되고요. 신규 자원개발의 이익 반영 그리고 무역 부분의 수익성 회복을 감안했을 때 현재의 주가는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습니다. 최근 기관의 매도세로 8일 연속 하락을 했었지만 다시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펀더멘털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늘 내일 그리고 단기적으로 강력 매수의 기회로 삼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첫째로는 낙폭과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아무리 주가가 내려도 실적이 좋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목표가를 6만 원, 손절가를 4만 원, 매수가는 현재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가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께서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희용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투자 주체별 흐름을 살펴봅니다. 신한금융투자의 박재민 PB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양시장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양시장 애플의 실적으로 나스닥 지수가 연중 최고치로 급등을 했고요. FOMC에서 추가 양적 완화 정책 발언은 없었으나 어떤 실업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을 하는 그 영향으로 미 증시가 강한 상승으로 마감한 가운데 시초가 좀 세게 나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금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어제처럼 약세 흐름으로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아침에 매수세로 들어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다시 기관은 지금 매도세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준비 중에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 사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팔지도 않고 결국엔 시장에서 주체 세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은 업종별로 자세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을 200억 정도 사는 모습, 그리고 건설업 20억, 금융업 15억 정도 사는 모습, 그리고 다른 업종은 거의 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 자동차 업종에 좀 많이 매기가 몰리는 모습인데요. 운수장비 업종은 250억 정도 사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다른 업종은 기관은 모두 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개인이 기관이 사는 운수장비 업종을 오늘 팔고 있으면 260억 정도, 전기전자 업종도 외국인이 사는 거에 비해 개인은 120억 정도 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지금 결국에는 외국인이 어제 코스닥 시장을 좀 종가에 사들이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 그 연속성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IT 소프트웨어 업종 결국에는 스마트폰 관련 업종을 25억 정도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개인 같은 경우에도 역시 동업종을 17억 사지만 기관이 동업종에서 37억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 매체 복제 업종 결국에 엔터테인먼트 이제 종편이나 방송 서비스 같은 업종들인데 그 업종을 외국인이 18억 정도 지금 사는 모습이고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2억, 10억 정도 매도하는 모습. 코스닥 전반적으로 업종이 지금 상승하는 가운데 종이목재, 인터넷, 운송 업종만 하락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업종은 전부 다 상승하는 모습 골고루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투자 주체별 속내를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십시오.
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는 관점은 아닌 가운데 이제 실적 대형주, 결국엔 전기전자 IT랑 그리고 자동차 대형주만 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적 대형주만 오늘도 매집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어제는 이제 좀 많이 당했기 때문에 사다가 결국 종가에 많이 손절매가 나갔는데요. 어제같이 오늘 오를 때 좀 팔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증시 반등 국면인데 매수 좀 해보자. 하지만 보수적으로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좀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화가 통화 중 대기 서비스 받고 계신가 봐요. 지금 누가 전화해서 찾고 계신가 본데. 예, 저희가 더 우선입니다. 예, 계속 네, 하시죠. 죄송합니다. 예. 네. 좀 기다리라고 하시고요. 오늘의 수급 관심주는 무엇일까요? 네, 제이 콘텐츠리라고 아무래도 이제 방송 서비스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오늘 이제 방송과 멀티플렉스 부문이 실적이 양호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종편 얼마 전에 이제 개국을 했죠. JTBC라고 사실 초기에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시청률이 워낙 안 나왔고요. 하지만 지금 시청률을 좀 상승세 타는 중이고 아무래도 초기 사업이다 보니까 좀 시간 좀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종편이 상당히 공중파를 압박할 수 있는 정도까지 좀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요. 동종 지금 업계 같은 동종 업계에서 CJEM이라고 있습니다. CJEM이 주가 수익 비율 결국 퍼로 15배 정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이 콘텐츠들이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가격이 6,000원까지 많이 올랐던 종목이 작년 10월에 최근에 3,000원 정도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지금 반등을 하고 기술적으로 반등 국면인데요. 사실 최근에 기간에 이제 순매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투신이 지금 4월 중순부터 계속 연속적으로 순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상당히 좋고 오늘도 기간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침에 좀 시초가 세게 나왔었다가 지금 좀 밀린 모습인데 지금 현재 가격에서 좀 낮은 가격 한 3,500원 정도 매수가를 좀 정하셔서 목표가는 한 4,000원 정도 4,000원이라고 치더라도 주가 수익 비율 한 10배 정도 퍼로 치면 10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CJEM 동종업계에 비해 워낙 싸다. 결국 이렇게 보이고요.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제 메가박스 그리고 시너스 극장 이런 합병 그래서 스크린을 보유한 멀티플렉스 극장을 자회사를 두고 있고 방송 종편과 함께 결국에는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중장기로 가져가시기에도 가격은 싸지만 코스닥이지만 상당히 괜찮은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이 컨텐츠리까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주요국들의 경제 지표 부진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증시는 조정 장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흐름이 5월에도 이어질지 5월 증시 전망 들어봅니다. 4월 증시를 되돌아보면 선진국 지수의 하락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위험 회피 장세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5월 증시를 선도할 업종은 무엇인지 분석해봅니다. 애플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전문가들의 예측도 빗나갔습니다. 우려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발표하면서 주가 역시 그동안의 낙폭을 만회하고 있죠. 과연 애플 뉴 아이패드의 부품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LG그룹의 IT 삼총사인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이 최근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분기 호실적에 이어 향후 양화 실적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응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4월장도 오늘을 포함하면 단 3거래일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5월장 준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루한 박스권 장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5월 증시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예, 지난 4월 증시를 보면은 주요국들의 그 경기 지표가 부진하면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감에서 주식시장에 매수 공백기가 찾아왔었습니다. 그 유럽발 재정 이슈 같은 경우에 보면은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대선과 같은 이제 투표 정치적인 문제가 엮이면서 이제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특별히 또 투자 심리를 호전시킬 만한 어떤 대형 호재가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정을 보면은 지난해 연말부터 유동성 장세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런 유동성 장세가 실적 장세로 바로 이어지지
전에 이어지기 전에 유럽 리스크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증시를 예상해 보면 결자 해지라는 측면에서도 5월 증시 흐름에서 반전이 나오려면 유럽의 리스크가 완화되든지 아니면 미국이나 중국의 경기가 다시 살아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5월 그 증시 반전의 어떤 신호탄은 ECB의 정책 그 태도 변화에서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ECB가 추가 완화책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어떤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요. 예전에 그리스나 이탈리아 문제를 해결했을 때 ECB는 정부의 최종 대부자가 아닌 은행들의 최종 대부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책들을 정당성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스페인 문제는 스페인 은행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곧 ECB가 해결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유럽에서 유로 정책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 그리스나 이탈리아 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할 적에는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유로에서 스페인 국채나 은행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도 전과는 좀 다른 정책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변화를 나타낼 때 5월 증시의 어떤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유럽 국가들의 불안감 해소가 증시의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요. 이런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크게 빠지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5월달 이 증시를 선도할 업종이 있다면 어느 섹터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4월 증시는 이제 유럽 증시가 급락하면서 이제 글로벌 증시를 같이 하락으로 이끌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수치를 살펴보면 MSCI 선진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3%, 그리고 이머징 국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9% 정도 내렸습니다. 전형적인 위험 회피를 나타낼 때요, 증시는 이머징 마켓이나 선진국 시장이 같이 하락을 하지만 이머징 마켓이 선진국 시장보다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반대가 돼 있죠. 그래서 전형적인 어떤 위험 회피 장세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락폭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위험들이 모두 알려졌지만은 증시가 거기에 크게 동조하지 않다. 그리고 제한적이다. 이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시를 보면은 이제 흔히 사면 내리고 팔면 오르고 하는 이유가 이제 심리적으로 느끼는 주식의 흐름이 후행적이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스페인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식 전반의 경계 심리는 굉장히 크게 고조됐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장이 위험이 크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이제 외환 시장 같은 경우 봐도 주식 시장과는 달리 크게 요동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5월에 ECB의 태도 변화가 나타나면서 증시가 만약에 반전이 된다면 최근 들어서 낙폭이 컸던 업종이 가장 먼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낙폭이 가장 컸던 업종들은 소재나 산업재, 의료 업종이었습니다.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건설이나 조선, 운송 업종을 말하는 거고요. 소재는 이제 화학, 철강 업종을 말하는데요. 4월 들어서 소재는 종합주가지수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8% 정도, 산업재는 마이너스 7% 정도로 낙폭이 컸고요. 경기 소비재나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방어주적인 성격을 보이면서 종합주가지수보다 한 1%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5월 증시가 ECB의 어떤 태도 변화로 돌아서게 된다면 낙폭이 컸던 업종에서 반등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시장 우려와 달리 애플이 깜짝 실적을 내놓자 IT 부품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애플의 신제품 뉴 아이패드의 부품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최근 애플이 미국 증시 시장에서 뉴 아이패드에 대한 주문에 대한 부품 주문이 줄었다라는 루머가 있으면서 2주 동안 10%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증시에서 보여줬듯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제는 또 많이 오르면서 우려를 덜었습니다. 애플의 뉴 아이패드 부품들은 한국산이라고 할 만큼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 카메라, 콘덴서, 기판, 그리고 심지어 이제 케이스용 피어까지도 한국산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애플의 새로운 CEO인 팀 쿡은 항상 복수의 납품업체를 두어서요 서로 경쟁하고 만들기 때문에 납품업체들의 마진이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워낙에 애플이나 삼성 같은 그 큰 회사들 제품 외에는 잘 나가는 제품이 없다 보니까 부품 회사들은 대규모 납품이 되는 애플에 그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한 실적만 봐도요 중국에서는 3개월 만에 매출이 124억 달러가 나왔는데요. 작년은 1년 동안 매출이 133억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성장 속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부품업체로서는 애플에 납품하는 것이 선택된 것이 다행이다라고 할 정도로 일단은 성장 속도가 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이제 1분기 그 애플의 실적을 보면은 마진율이 47%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마진인데요. 이는 애플이 그 생산 공장이나 통신 기술 같은 특허를 취득하는데 돈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높은 마진율을 보이면 이제 애플 주주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반대로 다시 생각해 보면 부품업체들은 그렇게 마진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위탁 생산했던 중국의 팍스콘 같은 데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열악한 환경 때문에 자살을 하는 그런 뉴스도 들렸었습니다. 그 애플이 만약에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면 애플도 현재처럼 싼 가격에 이제 제품과 제조를 하청해서 만드는 시스템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그런 것을 사용하면서 도덕적 부담감을 느끼게 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플도 곧 이제 이런 처우 개선에 나서면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의 호실적에 버금가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이 국내에도 있죠. 바로 LG전자인데요. 어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조금 밀렸지만 향후 긍정적인 전망 기대되면서 LG그룹의 IT 3인방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예, 그 LG그룹 IT 3인방은 이제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 이노텍을 말하는데요. 어제는 LG전자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4,482억이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를 아주 충족시켜 줬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핸드폰 시장에서 영업이익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LG전자의 실적을 까먹고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싸게 나가고 있었던 피처폰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비중이 이제 올라오면서 판매 단가가 상승한 것이 주요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서도 핸드폰 부분이 호실적이 이어진다면 이제 LG전자를 보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의 트렌드를 봐도 예전에는 LG전자가 스마트폰의 비중이 20% 내외에 머물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40% 올해에는 40%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에 대한 기대는 계속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최근에 LG 디스플레이를 좋게 보는 거는 LCD 시황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LCD 시황이 너무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에 나서는 회사가 없었는데요. 새로운 모바일 제품들이 이제 고급화된 LCD를 활용하는 신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LCD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LCD 회사들을 보면요. 설비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LCD TV보다는 OLED TV 쪽으로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LCD 설비가 모자라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LCD 시황이 늘고 있는데 1분기는 적자였지만 이제 2분기에는 흑자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가장 관심을 끌었던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LG 이노텍인데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것을 지금 최근에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LCD 시장이 안 좋았는데 최근에 또 LG 디스플레이 쪽에 해당되어 있던 LED 부분마저도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제 LED 부분이 더 커졌지만 최근에 LED 공장 가동률은 40% 이하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LG 이노텍 주식 가격에 좀 일정 부분 반영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 보면 이제 뉴 아이패드에서 봤지만 새로운 모바일 기기들이 디스플레이 성능 개선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카메라 모듈도 이제
점점 더 좋은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성능 카메라도 같이 동방선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LG 이노텍에 그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LG 이노텍은 이제 LED 사업이 사업의 성장이 둔화가 이제 멈출 것인가 이런 것보다는요. 그 카메라 모듈이 얼마나 더 잘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투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성투자전문의 안정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슈 정복하기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 흐름부터 짚어볼까요? 네, 오늘도 역시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전과 특별히 다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만 이제 해외 증시가 반전 포인트를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반전을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앞서도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 자체가 수급 구조가 변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시장이 본격적인 반등을 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오늘도 역시 그런 부분의 진행이 큰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지금 현재로서는 강세 출발한 다음에 슬금슬금 밀려나는 형태의 진행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정도만 지금 강세를 띠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고요.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종목은 대부분 전일 급락했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하신다면은 그나마 이제 수익을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지금 기존의 추세가 강했으면서 계속 진행을 하다가 단기간에 급락 나오는 종목들이 한두 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종가 부근에서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본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날 반전이 강하게 나와서 바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대응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런 대응이 아니면은 사실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얻기가 좀 어려운 관계이므로 아예 멀리 보시고 길게 저점을 갖다가 분할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추세가 강한 종목이 단기 급락을 할 때 종가 부근에서 매수를 해서 그 다음날 반전을 노리는 형태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포트폴리오 흐름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장 흐름이 좀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수익 내기도 딴 때보다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을 내는 부분이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한 종목을 계속 교체를 하면서 좀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로 접근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수익이 나는 종목은 짧게라도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에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또 편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은 그동안에 그 낙폭이 컸고 또 대체적으로 이제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 너무 많이 저평가됐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는데 어제 마침 반등 포인트를 좀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진행이 나오는 것도 지금은 상당히 좋은 진행이라서 오늘 플러스권에서 차익 실현을 또 짧게 하고 다시 재매수를 하는 형태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시장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쪽은 좀 어떻습니까? 예, 오늘 중국 증시도 우리나라 증시와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 0.2% 상승한 2412.11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포함해서 3거래일 연속 다시금 상승하면서 24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2350과 2400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아직까지 거래량이 크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만큼 시장에서의 간망심리는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추세 이어져 나갈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상장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이 순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들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11.97%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펀더멘탈의 계속적인 저평가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1년도 은행 순이익은 전년 대비 40%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중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한다는 우려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침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를 증가해야 된다는 전망이 또
또한 나오면서 인프라 관련 업종에 대한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대출 위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경고가 나오면서 부동산 업종에 대한 부담감들이 나타나는 모습 보이면서 업종별 다른 모습을 보이는 만큼 정책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 그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이러한 업종들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만큼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이끌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400선 위에 돌파 이후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4월의 거래일이 한 3거래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4월 한 3일 정도에 지수가 2050포인트로 종가 마감하면서 사실 21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을 좀 줬었는데 또 4월 초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위성 이슈도 있었고 4월 중순을 접어들면서 조금 더 계속적으로 유럽발 위기가 시장에 부담을 주다 보니까 지수로만 놓고 봤을 때는 한 3%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970선 정도니까 3% 빠졌는데 아마 우리 투자가분들의 계좌 수익률이나 체감 지수는 10% 이상 빠지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5월 달을 준비하는 시장에서 5월 달에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5월달 시장 체크 포인트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크게 봤을 때는 목차 대외 환경, 유럽이라든지 미국 이슈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벤트도 많이 있죠.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이벤트를 먹고 삽니다. 어떤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가장 기술적으로 우리 종합주가지수의 현재 흐름이라든지 5월달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고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과연 5월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적으로 먼저 접근해 보겠는데 대외 환경부터 한번 보시면 제가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 상당히 지금 불안하죠. 화면이 조금 작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어제 사실 미국 FOMC에서 그래도 그나마 경제 성장률을 조금 좋게 이야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인데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지수가 상당히 안 좋죠. PMI 지수도 그렇고 여타 경제 지수가 상당히 안 좋은데 중국은 지금 보면 느끼는 것이 계속 발장만 끼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중국은 세계 1위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고요. 미국 국채 마찬가지 유럽 국채는 많이 갖고 있는데 약간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중국도 사실 10월 정도에 정권 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앞둔 상태에서 공격적인 액션을 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겠고요. 이번 주에 좀 나온 이슈가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네덜란드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쪽의 문제입니다. 사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풍차의 나라죠. 신용 등급이 트리플 A입니다. 상당히 좋은 신용 등급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 대해서 상당스러운 정권이 총리가 사퇴를 하는 그런 사태까지 크다 보니까 어떤 대선 변수에 의한 정책적 변화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서 사실 이 이슈가 5월 달에 조금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럽 이슈를 먼저 조금 살펴보면 유럽은 지금 사실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이 프랑스 같은 경우가 집권 여당이 일단 사르코지 대통령 같은 경우가 지금 약간 밀리고 있죠. 원래 사르코지하고 메르켈은 별로 차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작년 10월부터 계속적으로 유럽 위기가 확산되다 보니까 그걸 진정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비꼬는 말로 메르코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스캔들도 많았고 그런 흐름이 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1차 투표가 과반수를 못했기 때문에 5월 6일 날 다시 한번 결선 투표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스 같은 경우도 사실 5월 6일 날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이슈 같은 경우는 어린이날 논 다음 5월 6일, 그러니까 5월 둘째 주가 되겠죠. 하필이면 타이밍적으로 국내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또 이때까지 겹치기 때문에 5월 2주차 접어들어서는 유럽 이슈가 아무래도 시장에 상당히 부담을 줄 것이다 보는 것이고 왜 이렇게 유럽의 정치권에 관심이 많냐면은 간단합니다.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유럽 같은 경우는 경기도 침체하고 빚이 많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긴축 측정을 하죠. 그리스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의 연금을 삭감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은 위축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시민들이 투표할 때는 당연히 집권 여당은 버리고 새로운 정당에 대한 포를 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가 유럽 문제를 이렇게 자꾸 속칭 말해서 땜빵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좀 리스크가 클 수 있다 보는 것이고 그런 한편으로 그나마 좀 견고한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런 나라까지 지금
경기 침체 시그널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어저께 영국에서 밤새 영국의 성장률 자체도 마이너스 전환까지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유럽 문제가 상당히 아직까지는 안 좋다. 아무래도 4월보다는 조금 암울합니다만은 조금 어두운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보겠고요. 잠깐 좀 첨가하는 자료에서 그래도 가장 큰 시발점은 그리스보다도 스페인이었죠. 그래서 잘 보면은 자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만약에 스페인이 상당히 잘 못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스페인이 계속적으로 구제금융상까지 갔을 경우에 어떤 나라가 다치는지 지금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건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스페인 은행에 대한 익스포저, 즉 스페인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를 보면은 역시나 독일, 프랑스, 영국 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무리 그 독일이 견고하다 그래도 실제적으로 스페인이 붕괴되게 되면은 사실 유럽은 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유럽 위기는 사실 기존에는 그리스 문제는 국계 문제였습니다만 그것이 스페인 그리고 이렇게까지 퍼졌을 때는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네덜란드라든지 프랑스, 독일까지 위험이 변질될 수 있다. 이렇게 미리 우리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이슈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상당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흐름 자체는 계속적으로 다이너마이트 저만은 타고 있다. 여기 포커스를 맞추겠고요. 저 멀리 아메리카 대국 미국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미국 어제 같은 경우에 애플이 고가 뭐 거의 어메이징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뭐 $10가 넘었고 또 하나 주가도 $600 넘었고 또 애플의 상당히 좀 재미난 거는 재미난 게 아니라 그 애플의 꼼수인데요. 영업이익률이 40%입니다. 엄청나죠. 삼성전자의 4배가 넘는 거죠. 아니 100원 팔아서 40원 남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애플의 어떤 공략, 물론 하청업체들은 굶어 죽겠죠. 예,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렇게 애플이 잘 나간다는 거는 미국 지표에서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하나는 소득이고 소비 지표인데 소득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경기가 좋아야 돈을 버는 거니까. 하지만은 정시를 부양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거는 씀씀입니다. 소비 지표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소비 지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은 작년 2011년도까지는 좋았다가 2011년도 후반부터 그래프 우측에서 보다시피 약간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경제 소비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 지표가 하락세로 간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부양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실질 경제는 아직까지는 좀 암울하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번 달에 어제 FRB에서 그런 말을 한 것처럼 6월 달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종료되기 때문에 최대한 만약에 양적 완화에 대한 시그널을 주면서 정시에 부양을 줄 타이밍은 바로 언제? 5월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 것이고요. 자, 미국이 이 정도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많이 기대하는 화학주라든지 기타 기계주, 건설주 많이 기대하는 철강주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을 잘 보면 중국은 제가 볼 땐 그래도 그나마 그 지금 영향력은 좀 작은데 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경기 지표를 할 수 있는 제조업 경기 PMI 지수는 조금 올라오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에 보시면은 두 가지 PMI 지수 그래프를 나타냈는데요. PMI는 제조업 경기 지수입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두 가지 기관에서 PMI를 합니다. 위에 잘 보시면 위에 먼저 높이 나와 있는 것이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PMI 지수가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것이 HSBC에서 발표하는 PMI 지수입니다. 근데 물론 두 개 다 다르죠. 국가통계국은 약간 그 광범위하게 집계를 하고요. 데이터 표본을. HSBC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두 지표의 신뢰도로 봤을 때는 국가통계국 지표에 조금 더 기준을 두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중국의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PMI 지수 같은 경우는 기준선 50선을 상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 부분에 잠깐 중국에 대해서 그래도 그나마 좀 기대를 해보자. 뭐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 공격적인 어떤 뭐 경기 부양 효과, 지준율 인하다니 금리 인하 카드 내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나마 중국은 지표가 조금 좋다. 그리 보겠습니다. 잠깐 이제 이벤트를 잠깐 보면 자, 5월달 장에 거의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5월 초순에 거의 5월 장에 전부가 다 나올 것 같은데요. 5월 3일 뭐 예정입니다만 갤럭시 S가 출시될 겁니다. 제 기억으로 작년 4월경에 갤럭시 2가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1년 만에 갤럭시 S를 출시하고요. 지금 애플의 아이폰 가격 같은 경우는 10월달에 연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2분기는 삼성전자 핸드폰에 해가 되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IT주에 대한 관심이 좀 살아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6일은 프랑스와 그리스 총선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월 후반으로 가서라도 대형주에 대해서는 좋은 흐름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론 실현 가능 여부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만은 모건 스탠리 지수의 편입 가능할 수 있는 MSCI 편입 일부가 좀 결정될 것 같고요. 이게 아마 6월 달에 결정될 거고요. 코스피 200의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요거는 6월 동시 만기일 다음 날부터 되는데 이런 게 생기면 어떤 게 생기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시면 됩니다. 지금의 오리온, CJ제일제당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편입 가능한 종목, 삼성생명 다 이런 개념으로 사실 올라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짧게 지금 장의 위치를 잘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표시해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지수가 1965포인트 정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2월달 이후에 박스권 상단은 2035포인트였고요. 또 하나 2035포인트라는 거는 제가 맨 좌측에 보시는 1월달 연초 저점 1850포인트 대비해서 지수가 10% 오른 위치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수가 10% 오르게 되면 어느 정도 쉬어가는 구름이기 때문에 그 쉬어가는 구름이 저기까지 왔다 보겠습니다. 현재 일봉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확실하게 하방 신호가 나왔죠. 제가 2035 밑에 화살표로 21선, 61선 데드크로스를 표시해 놨습니다. 그만큼 수급적으로는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갭상승 위에 밀리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약간은 거꾸로 생각하면 바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만은 항상 내려가는 척 하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척 하다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화면 같은 경우는 주봉인데 종합주가 주봉 조금 더 큰 그림에서 그려봤습니다. 잘 보시면은 확실하게 지금 장이 지난해 8월 급락 이후에 맨 동그라미 왼쪽 세 번째가 되겠죠. 급락 이후에 2150에서 급락 이후에 계속적으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는 과정 중에 일시적인 조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은 좀 안 좋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5월달 같은 거 수급,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아마 매수가 들어가기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까 5월 초순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 조금 핸들링을 하면서 아마 프로그램 시장을 장악할 확률이 많습니다. 이 말은 외국인이 주식 시장에서 바로 많은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가격에 1, 2월 달에 10조 원 이상의 주식을 매수한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한 가격에 주식을 팔기 위해서 프로그램 시장을 좀 핸들링할 가능성이 있고요. 역시나 기관의 매매 동향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데 기관들 지속성이 떨어지고 순환매가 상당히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살 때 사더라도 2, 3일 연속 들어오는 거 계속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초반에 하루 이틀 들어올 때만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맞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종 전략이네요. 역시나 아까 이벤트에서 보셨다시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강세처럼 5월 달에도 IT주,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관련주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어저께 LG전자 실적에서 보시다시피 LED TV에 대한 수요 여전히 남아있다 보실 것이고 투자가분들 가장 많이 물려있는 화학주, 철강주, 해운주 같은 경우는 역시나 아직까지는 조금 더 자리매김합니다. LG화학 30만 원이라고 싸다고 득득 사는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밖에 안 된다 보시는 것이고 5월 달은 또 하나 코스닥 개발주, 물론 대선 테마주만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만은 급등락은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라는 건요 항상 공포를 즐기고 그리고 너무 그만해도 안 되고 여유 있는 투자를 하셔야 항상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전문가의 투자 비법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하창봉 전문가께서 수고를 하셨고요. 자, 샘플러스 홈페이지 개편 기념으로 전문가 방송 50% 할인 이달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투자 전략 세미나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개구리 사단의 양순모 전문위원, 시장이 알려주지 않는 비밀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4월 28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이투자증권 송파 지점에서 참가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1577-7451로 여쭤보시고요. 현장으로 바로 오셔도 가능합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1, 2부 순서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장 그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어서 아쉽긴 합니다만 여전히 양시장 모두 지수가 빨간불이라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